오늘은 제인별님 엄마가 책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반갑고 감사한 책입니다. 이 컨텐츠가 발달 장애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필요한 환경과 시설과 도구를 적절히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이동과 소통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발달 장애인에게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발달 장애는 그 본질에 있어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음의 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과 같이 지내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부릅니다. 발달 장애인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장벽은 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입니다. 저는 이것을 심리적 장벽이라 부릅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 턱이나 계단이 가로막고 있듯이 발달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턱은 문제 없이 포기를 풀었네요.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문제 없이 포기를 풀었네.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지원이 먼저입니다. 발달 장애와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발달 장애 자체를 그 사람의 삶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교사 또는 동료나 이웃이 그의 온전한 삶을 가로막는 장벽을 발달 장애라 생각한다면 발달 장애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바로 그들의 이런 생각입니다. 장애보다 먼저 발달을 살펴보세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발달합니다. 발달 장애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난 후에 장애를 바라봐야 합니다. 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기 전에 공통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 해서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일, 세상에게 아이를 가르치는 일.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게 내 자녀의 장애를 가르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아이를 변화시켜야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 아이가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아이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현명한 사랑은 그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정한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틀에 따라가기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강의나 상담을 하는 이유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발달장애 아이들과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것이며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어디에나 있다.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자립에 대한 고정관념, 권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고정관념들도 모두 발달장애인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힘들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발달장애 자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편향되거나 폭이 좁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을 대하며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과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이나 그들을 위해 일하는 주변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이나 관련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누구보다 중요한 타인인 이들조차 편견과 고정관념과 부족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목격하고 있기에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이 경험해야 하는 일상과 그 속의 활동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경험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활동이나 경험과 다르면 안 됩니다. 건담이라. 활동의 종류를 선택하는 이 단계부터 비장애인들과 달라지면 그때부터 그는 비장애인과 다른 삶을 살며 그들이 속해야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권리는 그만큼 소외되고 침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는 지체장애인의 부모가 만들지 않는다. 장애는 치료해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것도 아니며 당사자는 그 붙였다. 장애와 함께 우와, 잘 살아가야 붙인다. 할 뿐입니다. 잘했어. 붙여줘.
잘했어. 신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발달 장애라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또는 저상버스 같은 것들을 그 부모가 만들어줘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줘야 하죠. 발달 장애인도 똑같은 장애인인데 왜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부모가 만들고 부모가 갖춰야 하나요? 그것이 물리적인 환경이든 적절한 교육이든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타인들의 아빠가 인식이든 주문했어. 고용이든 여가 문화 활동이든 뭐든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마다 버튼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를 새겨 놓았듯이 주차장마다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았듯이 발달 장애인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물건마다 발달 장애가 있어도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아닐까요? 람.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람. 않은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차별이고 억압입니다. 람. 라무. 선생님이 보시라고 해줄게. 좀 더 당당하게 이 나라와 지역사회에 이렇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저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엄마는 제인 별님과 도서관에 갈 때마다 시끄러운 도서관을 생각했습니다. 말해도 되는 도서관이요. 소곤거리는 소리는 못 내고 음성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말이죠. 또 시끄러워도 되고 말해도 되는 영화관도요. 김성남 선생님의 책 전체가 그렇지만 이 챕터는 특히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교육과 치료는 네모난 아이를 동그란 문으로 통과시키려고 깎아내는 것이 아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발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삶에 충실히 몰입해 존재하길 원하는 것이지 치료받고 변형되거나 자신의 어떤 일부분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현재 지금의 그들 자신이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발달 장애를 위한 교육의 목적은 장애가 없는 다른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같은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만이 교육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는 네모난 아이 또는 세모난 아이인데 억지로 깎아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특수교육과 재활치료 현장에서는 네모난 아이를 동그란 문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아이를 계속 깎아내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교육과 양육의 많은 부분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통과해야 하는 그 구멍을 네모난 모양으로 깎아내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말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비장애인들은 주로 언어의 틀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나 중증의 지적 장애인은 주로 감각과 지각의 틀 속에서 세계를 인식합니다.
특히 비전형적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은 의식적인 인지나 언어 수준 이전에 감각 수준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경향성이 매우 큽니다. 비장애인에게 우세한 언어의 세계는 다수의 정보가 의식의 수준에서 처리되지만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에게 우세한 감각의 세계에서는 다수의 정보가 무의식 또는 전의식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비장애인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저 추상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언어화를 통해 자신의 내적 세계를 직접 표현하는 언어 기능이 우수한 자폐인도 있지만 소수일 뿐이며 감각 수준에서 느끼는 것을 정확히 언어화하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라는 조그만 창으로 그들이 느끼는 세상 속 일부를 엿볼 수 있을 뿐 그들의 세계를 온전히 느끼거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세계에 살지 않는다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되어 함께 소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라는 표현으로 비장애인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차이를 희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냥 다름 정도로만 표현할 수 없는 고유성과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문화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저 다름만으로 여겨지지 않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들 자신도 고통스럽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증상이라 할 현상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움과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11세 자폐인 소년 벤자민 지루의 시 한국어 번안 김성남.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당신도 그런지 궁금해요. 나는 허공에 떠다니는 목소리를 듣고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우울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나는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나는 외계에서 온 아이처럼 느껴져요. 나는 별을 만지며 지구 밖에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울어요. 그럴 땐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나는 이제 당신도 그렇다는 걸 알아요. 나는 버려진 아이 같은 기분이야 라고 말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나를 꿈꿔요. 나는 사람들과 잘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이상해요. 나는 새로워요. 펜트리터 수영장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수영 가방을 챙기고 열쇠 61번을 넣고 옷을 벗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고 신나게 놀고 물놀이를 한다. 발차기를 하고 자유형을 하고 놀고 배를 타고 샤워장에 갔다. 11월 19일 일기.
코엑스에 가서 귀막을 끼고 오락실 게임을 하고 해적을 물리치고 대포 사격을 발사하고 하우스 오브 데드 게임을 하고 좀비를 물리치고 동굴 스테이지를 쏴서 해골을 물리쳤다. 건담 1개 추가를 사고 계산을 찍고 조립을 했다. 11월 8일 일기. 지각하지 않고 껌을 씹고 마스크를 쓰고 차를 타고 가방을 메고 핸드폰을 집어넣고 건강체조를 하고 몸풀기를 했다. 줄넘기를 하고 가르치고 체조 운동을 하고 꿈가게에서 엄마! 앞치마를 입고 포도 한 모금을 이거? 넣어서 점심 먹으러 마리오 갔다. 카트랑 10월 27일 일기. 얘기해줘 좋아하는 마리오 거 뭔지. 카트랑 베이블레이드랑 조이드랑 라이덴이랑 리피트랑 엄마